보니까 은행업종 상당히 좋고요. 예. 근데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양양 가다가 예. 음선 나오면 매수해라. 그래서 양음양 패턴이라고 해서 갈 때는 양선 다음에 음선 끼고 양하면 빵 튄다 이 소리예요. 지수는 조금씩 우상향할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종목들이 예. 저렇게 추세가 강한 거는 예. 주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우상향하잖아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없는 종목, 개인들이 전부 테슬라 사, 배터리 2차 전지 사, 네.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표용TV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려 있던 것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막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주식 시장으로의 좀 투자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런 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죠.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가 3,100선, 코스피 지수 3,1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주가 열풍이 다시 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모시려고 모신 게 아니라 많은 애청자분들이 꼭 이분을 초대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의해서 어렵게 스케줄을 뽑았습니다. 바로 부자아빠 정재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워낙 뭐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따로 소개를 할 필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표용TV는 부동산에 관심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좀 본인께서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주식학교 정재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40년은 주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간은 깡통 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저 스스로도 연구하고요. 근데 초보자들이 가져온 돈은 다 99%는 잃습니다. 아니, 초보자 때 먹었다고 그래도 따도 그거 제 돈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왜?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2번 내지 3번을 파산을 해야만이 주식시장에서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 사람들은 고수가 안 해요. 그 사람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개인 투자가들이 무식하게 장기 보유하면 먹잖아요. 근데 주식은 안 그래. 샀다 팔았다가 쉽기 때문에 깡통이 나는 거야. 주식과 부동산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쉬운 건 부동산이고 어려운 건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그 어려운 주식시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좀 전에 제가 우리 선생님 자기 소개할 때 제가 웃었던 이유는 초보자들이 처음에 조금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상승장 때는 누구나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게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더 많은 돈들을 막 눈별하게 막 투자하다 보면 결국 돈을 다 잃게 된다. 옛날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선생님, 저도 사실 한때는 제가 주식 나름대로 천재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주식 투자를 좀 했다가 좀 꽤 많은 돈도 벌어봤고 꽤 많은 깡통도 제가 차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저기 죄송한데 오른손 이렇게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오른손? 네? 오른손 한 번만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지금 저 깜짝 놀랐는데 이 손톱의 매니큐어가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게 뭐 차트로 오르고 내리고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뜻으로? 강세장에는 예. 양음양.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날 조정점 했죠? 예. 그럼 바로 또 반등 나오죠? 예. 이렇게 바로바로 튄다는 의미입니다. 강세장에는 조정 나오는 날이 매수하는 날이다. 아, 그거를 이 손톱에. 네. 저도 이제 40년 하다 보니까 주식에 미친 할아버지지. 언제나 소나 주식 생각. 산만 봐도 주식 생각해. 그래서 그래요? 주식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아빠라는 그 닉네임을 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3,100선이 딱 이제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화요일 7월 8일자에 장을 마감하는 걸 보니까 3,100선에 딱 올라서 끝났거든요. 지금 어떤 종목이 오르고 어떤 종목이 내리고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지수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종목으로 벌어야죠. 그렇죠. 그 같은 기간에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하나 에어로 같은 건 계속 올랐거든요. 예. LIG 넥슨 같은 것도 계속 올랐고. 그러니까 결국 종목이다. 우리는 종목을 연구하는 거지 지수를 연구하는 거 아닌데 예. 지수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지수가 나빠도 사실은 2001년부터 금년
봄까지 예. 너무 힘든 장이었어요. 4년간 조정한 거는 예.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조정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종합지수는 1년 17개월 정도 조정하면 반등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40개월 정도 넘게 조정을 했으니까 예. 지루한 조정에다가 거기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장에 남은 인간들은 전부 바보들이다. 예. 근데 주식을 연구해 보면 바보들이 먹잖아요. 예. 그 똑똑한 애들이 가서 재미 못 봤어. 맞아요. 테슬라 사가지고 다 망해버렸지. 근데 이번에 이제 지수는 뭐 서서히 우상이 할 겁니다. 근데 예. 지금 보면 삼성전자를 차트로 보시면 바닥에 있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는데 지수가 3,100포인트 왔다는 거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3,000포인트 넘을 때는 삼성전자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지수가 상당히 많이 가겠다. 왜? 나중에 삼성전자 돈이 많이 나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제 1등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야 가거든요. 예. 그럼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올라오면 지수는 3,000이 아니에요. 지금 3,000 와 있잖아요. 예. 5,000, 6,000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어? 다만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 어떤 걸? 근데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나면 지수가 오르면서 시장에 마냥 갈 거라는 낙관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나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지수가 너무나 화려하면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먼저 나잖아요. 걱정스러울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수가 올라서 조정 들어놓으니까 예. 지수가 나중에 가로놓게 뭐 한참 간 다음에 조정 반등이 세게 나오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예. 종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목에 연연해라.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들을 봐야 돼요. 예. 이런 종목을 보면 그동안 금융주 하면은 예. 사람들이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예. 금융주 그랬죠. 배당 받으려고 하냐? 뭐 이러면서 금융주를 다 우습게 봤는데 금융주가 바로 코스닥 같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요즘에 그렇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융주 한번 보고 가죠, 우리. 예. 네. 이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네네. 종합지수가 뭐 와, 이 차트가 아주 그냥 한 목요일 날 맞고 금요일 날 맞은 거 하루에 다 반가이 했네요. 그죠? 예. 지금 이게 무슨 차트입니까, 이게 지금? 종합지수예요. 아, 종합지수죠. 네. 종합지수는 뭐 종합지수가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예, 예. 이게 이런 게 보면 코로나 때도 조금 올라오고 나면 옆으로 쓰다가 또 가죠. 예. 그러니까 4년 하락했기 때문에 예. 이 4년 하락을 한 번 반등 나오면 그 방향으로 조정하고 또 가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아무리 못 가도 2000년 3월부터 2001년 6월까지는 갔으니까 예. 이번 4년은 조정했잖아요. 예. 그럼 나도 조금은 가죠. 종합지수. 그렇다면 지수는 좀 오래 갈 것 같고요. 예. 종목별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종합지수 월봉을 한번 보면 예. 우리나라가 이 84년도에 100포인트에서 예. 88년 올림픽 할 때 1000포인트 갔거든요. 와, 10배 갔죠. 예, 그냥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한 10배 갔어요. 예, 예. 미국은 2008년부터 나스닥 보니까 뭐 10배가 뭐 15배인가 갔잖아요. 예. 한국은 그렇게 가면 안 되나요? 가야죠, 우리도. 세계적인 한국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다 보면 한국어 배우고 있죠. 예. 한국이 잘하는 거 너무 많아요. 철강도 세계적이죠. 조선도 세계적이죠. 엔터테인먼트도 세계적이죠. 너무나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하면서 다 버려서 정말 바닥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다. 아. 마지막 사줄 사람들이 미국 마지막 살아갔잖아요. 거기서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도 좋은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개인 투자가 좋아하는 거는 별로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금년 연초 대비 보면 별로예요. 예. 그래서 금년 수익이 많이 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요번 조정권에 예. 2002년인가 2003년에 한 70억짜리 내 개인 계좌 하나가 내 계좌가 한 3개 있는데 거기에 60억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00억이 넘어갔어요. 다시 그럼 엄청나게 이익이 나네. 네, 금년 6개월 동안에. 6개월 만에. 네,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최근 상황. 종합지수의 상승률도 그렇고 예. 종목으로 봐도 그래. 삼성전자가 누워 있는데도 예.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더 많이 치고 엄청난 지수가 갈 거니까 예. 지수 보지 말고 종목 연구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은행주 보기로 했잖아요. 예.
은행에 보면은 신한지주 같은 게 저 보시면은 2001년에 올라온 주식이 2007년에 고점했던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예, 예. 몇 년 만에? 와,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17년 만에. 예, 17년 만에 돌파했죠. 이런 거는 산삼을 캐는 거나 같은 소리를 해야 돼. 신봤다 그래야 되겠죠. 그 정도로. 이런 큰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예, 예. 이런 시가총액 큰 종목이 그렇게 갔다는 건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2009년 때. 여기죠. 예, 그리고 저기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이게 코로나죠. 예, 이게 1500선이 깨지고 1400대까지 간 거잖아요. 네. 제가 저 1500선 깨질 때 저 주변 친구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집을 팔아서라도 주식 사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뭐라 하냐면, 아니, 집은 뭐 팔아도 당장 안 나가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냐. 그런데 바로 반등하고, 지금 2007년대 가격대 지수를 넘어섰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정이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 이거 날라가고 지금- 있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야, 이게 KB금융도 엄청 오늘 가파르네. 좀 오늘.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목금 조정이 어때요? 아, 이때 이 샀어야 되는 손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양 가다가 예. 음선 나오면 매수해라. 그래서 양음양 패턴이라고 해서 갈 때는 양선 다음에 음선 끼고 양 하면 빵 튄다 이 소리예요. 아, 이게 우리 부자 아빠 선생님의 기본 매매 전략이군요. 그건 그렇고 시장을 오랫동안 연구하다 봤더니 강세장이 오면 예. 양선이 많고 가끔 음선이 끼는 날이 매수하는 날이더라. 아. 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금 KB금융이 날라갔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이거 인정 안 해주잖아요. 왜 안 해줍니까? 그동안 너무 인기도 없고 뭐 IR이 없잖아요. 아. 코스닥 종목들은 그 테슬라 같이 뭐 꿈이 있고 이런데 은행주에 꿈이 있어요? 없죠. 맨날 그 이자 놀이 한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꿈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예. 은행주가 많이 가요. 예전에 일본도 은행주가 많이 예, 갔잖아요. 많이 가요. 그래서 은행주가 지금 이렇게 KB금융 그다음에 제일 센 놈은 하나금융. 하나금융 요즘에 하나금융이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튀어 올랐는데 좀 차트를 볼게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거 오늘 10% 올랐네 지랄하고. 여기 트럼프 관세 악재가 나온 날이 여기잖아요. 4월 예, 예. 9일 날. 거기부터 그냥 똑바로 서서 가죠. 예. 야, 이런 게 80년에 이런 장이 나왔어요. 저기 조기 대선 이제 막 시작하는 그때 무렵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때 이렇게 80년 장이 예. 부활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3,100선 안착이 온 이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게 그 상승하는 초입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지수는 조금씩 우상향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예. 저렇게 추세가 강한 거는 예. 주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우상향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정말 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저렇게 가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인정. 그리고 개인들이 없는 종목, 개인들이 전부 테슬라 사, 배터리 2차 전지 사. 네. 요새는 또 무슨 방산 좋아하고 또 저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고 그건 요새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돈 버는 종목은 따로 있다. 어떤 겁니까? 야, 이런 거죠. 이게 대중들이 안 사는 종목. 대중들이 안 사면 빨리 안 뛰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큰 손들이 돈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는 거예요. 아, 성큼성큼 가고 근데 있군요. 월가에서 온대. 왜 월가에서 한국에 돈이 오냐면 한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 1,480원 하다가 지금 1,360원, 70원. 예. 이게 옛날에도 우리 장이 2007년 많이 갈 때 보면 환율이 800원대까지 빠졌어요. 맞아요. 1,500원에부터. 예, 예. 그러면은 월가에 있는 큰 손들은 알 먹고 꽁 먹고 환율에서 먹고 주식에서 먹고. 아, 그렇게. 그래서 환율을 보면 그 나라의 주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면 원화 가치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더 오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하나의 추세 방향으로 보면 추세가 중요해요. 예. 환율은 우리나라 종합지수 같은 환율 추세예요. 근데 예. 환율 추세를 보면 올라가다가 꺾여서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주가는 하향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큰 장이 오긴 오는데 원래 바닥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바닥을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바닥에는 지붕이라고. 왜냐하면 그동안 전부 지쳐 있고 4년 동안 하락하는 그런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강하게 못 하거든요. 강하게 말 나오면 약간 조정이 와. 그러니까 이 트럼프 악재가 나온 게 예. 아주 좋은 자리예요. 오히려. 여기하고 코로나. 예. 코로나 이게 정말 좋은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악재 뒤에는 그 뒤에 반드시 호재들이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게 해준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 은행주 같은 걸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예. 5% 7%막 주는 것들이 또 자산 가치 대비 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규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앞으로 부동산도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 왜? 아니, 이자를 다 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주식에 지금은 아주 투자에 눈을 좀 돌려야 할 때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주식에서 돈 벌면 뭐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 산다. 그렇죠. 당연하죠. 주식을 많이 벌면 예. 주식에만 놔두지 말고 부동산을 좀 사야죠. 근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 부동산은 놀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강남을 어떻게 볼 거냐. 예. 그다음에 어디에다 신도시를 질 거냐. 예. 수도를 어디로 이전할 거냐. 그런 것들이 호재가 되겠죠. 그죠? 예. 그건 이제 우리 표영호 씨한테 물어볼 일이고. 예.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라 올해 이런 걸 종목군을 좀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이게 자체가 궁금하거든.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오늘 보니까 은행업종 상당히 좋고요. 예. 근데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예. 이런 거 안 볼 거야. 보험 같은 거죠. 보험도 한번 보고 갑시다. 야, 보험 종목 잘 안 보죠. 보험 안 보지. 예. 근데 삼성생명 워런 버핏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보험이죠. 보험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험도 여러 회사를 가지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를 그분이 뭐 했어요? 장악하고 보험회사에 들어있는 돈 가지고 주식 사고. 보험에 있는 돈 가지고 계속 돌린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같이 샀겠지 뭐. 예. 그러니까 보험 보험회사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버핏이 이렇게 어떤 종목들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사고. 예. 그러니까 계속 뭐 올라가는 거. 보험회사가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버니까 부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보험 삼성화재가 아무래도 뭐 보험은 30% 정도 장악한 회사가 삼성화재거든요. 야, 삼성화재. 예, 이거 보면은 지금 46만 원 오늘 찍었네요. 그죠? 예. 이건 뭐 계속 조정 없이 240원, 80년대 240원 왔고요. 아, 야, 진짜 대박. IMF 때 이게 한 2,000배는 올라간 거예요, 바닥에서. 그죠? 그죠. 1,000배가 아니야, 100배가 아니야, 2,000배는 올라갔는데 부동산보단 낫죠? 배당이 저기 240원짜리가 요새 배당 2만 원 줍니다. 이때 샀으면. 근데 계속 증자하고 뭐 하고 했으니까. 2만 원에 사서도 괜찮죠. 그죠? 한참 올라간 다음에. 그렇죠. 2만 원에 사도 2만 원 배당만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쏟아져. 근데 계속 올라갔잖아요. 지금 저 끝에 오른쪽 끝에 상단을 보면 지금 최근에는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래프를 봐서 그런지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는 아니다. 저걸 좀 좁혀보면 좀 많이 치고 올라갔겠죠, 그죠? 네. 앞으로도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좋은 주식은 보니까 예. 그렇게 막 이렇게 안 가. 맞아, 테마처럼 올라가죠. 서물서물 이렇게 가지. 강남 아파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서물서물 갔잖아요. 그죠? 강남 아파트 확 뛰었어요, 최근에. 아, 그래서? 미친 듯이. 테마 그래서 좋은 주식을 연구해 보면 내가 이제 굿드그레이트라고 좋은 주식들 연구해 보면 예. 오래 가더라. 그래서 여러 시청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급등을 찾지 말고 이런 종목이 좋아요. 예.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돈 잘 버는 회사.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가치주를 사야죠. 그럼 계속 둬야 됩니까? 그냥 마음속에 주주하려고 사야 돼요. 선생님,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되게 웃긴 질문인데, 우리 많은 개미들에겐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 요즘에 주가를 이제 믿지 못하고, 데이 트레이딩, 단타, 하루에 그것도 두 번, 세 번씩 단타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투자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계속, 뭐랄까, 저축하듯이 주식을 매달 사는 게 오히려 이익입니까?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이제 금액이 작은 분은 저축하듯이 사서 모아야 되고요. 예. 금액이 많은 분들은 주주하듯이 사서
좋은 주식 사면은 장기로 가져가면은 예. 떼부자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또 막 손이 또 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끔 막 이렇게 막 잘못 또 클릭하다 보면 우르륵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또 가격이 또 그때 마침 내려가 있고 막 이런 개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죠. 마음의 도를 닦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명상도 하시고요.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거든요. 예. 마음에 굉장히 물렁이잖아요. 예. 사고 팔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은 마음의 사업에 책을 썼었는데 예. 그걸로 이제 새로 만든 책이 요건데 실패를 성공으로 부르는 주식 투자의 기술. 이게 내가 해보니까 주식은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벤처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바로 성공하는 건 없잖아요. 아, 없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그동안 연구한 내가 성공한 방법을 책글로 한번 적어보자. 예. 저는 책을 한 8권 정도 썼는데 예. 싹 절판시켰어요. 그 정도로요? 왜냐? 내가 이제 성장하고 있거든. 지금도. 예, 왜냐면 워런 버핏도 지금 책 읽고 있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읽어요. 죄송하지만 선생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77입니다. 워런 버핏이 보면은 어린 얘기겠네요. 어른 얘기죠. 저 부끄럽네요. 왜냐면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솔직히 책을 좀 안 읽어요. 그런데 선생님 77세이신데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는 그 용어를 쓰셨는데, 저는 아직 한참 더 어린데. 그래서 내가 전에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예. 내가 성장한 게 느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 예. 그래서 그 책들 전부 폐기 처분하고 예. 새롭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제 중고책이 좀 비싸요. 한때 많이 갈 때 100만 원도 갔어요. 내 중고책이.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책 제목을 어렵게 쓰지 말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 위해서 실패한 사람들만 보는 책. 성공한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예. 그럼 시장을 내가 좁힌 거죠. 예.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만 보는 책. 그거를 제가 실패해서 성공을 하는 책 제목을 잡았는데 출판사에서 실패자가 들어갔다고 되게 반대를 하는 거야. 무조건 성공해야 돈 번다, 성공했다 이 얘기를 좋아하는 거 그래 손이 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니네가 안 해주면 딴 데 간다. 그래서 결국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이라는 게 들어갔군요. 그래갖고 실패를 성공으로는 제목을 잡았는데 예. 하여튼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패를 안 해보고 성공을 한다는 건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근데- 실패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식을 접하면 나쁜 짓이 뭔지 알아요? 밑장 빼서 윗장에 팔라고 하는 그 나쁜 그게 뭡니까? 그 나쁜 마음이죠. 날아가는 놈을 막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미수 몰빵 쳐서 잡아놓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오늘 불안하니까 오늘 저녁 때 팔고 그런 거 없어. 진짜. 아침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깡통 날 거예요. 아침에 보면 안 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봐야 돼요. 주식 창을 그렇죠. 그걸 매일 보고 앉아가지고 매일 보면 이 착각이 일어나죠. 맞아요. 그리고 불안감이 일어나죠. 예. 주가는 보니까 저 어때요? 계속 올라가는데 파랗게 떨어진 때가 있죠. 예, 예. 그게 언제냐면 지수가 나쁠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거는 종목이라 코로나 때 한번 떨어졌지만 예. 이번 트럼프 때는 별로 안 떨어졌죠. 그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주식 사지 마세요. 현금 갖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보통 모르고 투자하지 마라 이거네요. 주식을 하고 싶을 때는 되게 많이 올라가면 해요. 그래서 내가 초보자들의 메일을 많이 받아보잖아요. 예. 되게 많이 들어온 자리가 2007년 중국 본드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21년 이번에도 코로나 때부터 21년 많이 올라가서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23년 2차전지 이렇게 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면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학번이 뭐냐 물어보면 21년 삼성전자 학번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견물생심이라고 인간은 오르는 걸 보면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큰 손들이 다 역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세의 원리라고 하는데 예. 큰 손들이 올려먹고 또 개미한테 쏟아먹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 공부하면 10년을 공부하든 20년을 공부하든 주식 안 하고 상관없어. 종잣돈만 보고 주식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부자 됩니다. 한 방에 부자 돼. 저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한 방에 부자 되죠. 그렇죠. 여기가 뭐냐면 코로나인데 여기 한화에어로가 15,000원 했어. 예.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여기서
여기도 사고 여기도 이게 삼성 테크인이나 우량주예요. 예, 예. 한 번 해 먹으니까 저 정도 들어왔죠. 예. 그럼 이런 바닥에서 나눠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바닥에 코로나 때문에 더 깊게 들어왔어요. 아, 그럼 그러네. 여기도 사도 여기도 사고 물렸어요. 예. 더 깊게 들어오더니 거기부터 15,000원부터 가는데 98만 원 찍잖아요. 15,000원부터 간 거라고요? 예. 보세요. 근데 여기 그동안 2001년부터 종합지수 꺾이고 많은 종목들이 흘러내리는데 얘 어때요? 장이 없는데도 계속 예. 갔죠. 거의 50배가 넘게, 아니죠. 이게 몇 배 뛴 겁니까? 15,000원이 10배면 15만 원, 30만 원이면 20배, 90만 원이니까 60배. 예, 60배 가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가지? 야, 이거 저런 종목을 스님 좀 제가 스님 좀 미리 알았다면 아니, 이런 종목을 우리 표영호 씨가 좋아할 것 같아. 아 좋죠. 저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든지 이렇게 차트가 좀 예뻐야 안정적이어야 좋은데 사실 지금 뭐 치고 올라갈 때는 하나 에어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부담 갈 거예요. 예.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이 장기 평선을 뚫고 눌리는 자리. 예. 그 다음에 이런 우량주를 매일 쳐보고 있어야죠. 예. 그리고 투매가 나올 때 한 번씩 사보던가 관망. 예.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이죠. 예. 근데 보통 쌍바닥 나오면 가거든. 예. 근데 이게 세 번째 바닥이 나왔단 말이에요. 코로나의 특수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개 보면 원금에서 20, 30% 빠지면 손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량주 투자에서 손절은 없어요. 워런 버핏 손절하는 거 봤어요? 저의 책에도 손절은 없습니다. 손절하면 여러분 돈 절대 못 벌습니다.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에 주주하세요. 주주했더니 더 빠졌다. 그래도 그냥 더 사세요. 아,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손절이 없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라. 좋은 종목이 아닌 것은 손절하든지 말든지 알 바 뭐냐 이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요새같이 장 빠질 때 예. 불안해. 손절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목요일 빠질 때 사람들이 그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왔더라고요. 예.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죠? 예. 차라리 단타나 칠까나. 오늘 보니까 표영호 씨가 개그맨인지 부자빠가 개그맨인지 모르겠다. 아, 그래서 예. 주식시장에서 그런 번뇌가 있다면 예. 당신 계좌는 제로가 될 겁니다. 아, 그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수양하셔야 됩니다. 예. 주식시장에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지나보니까 주식은 마음의 고통이 아주 많아.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난 사람. 예.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예. 지금 모험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용감히 맞짱 떠야 되거든요. 아. 맞짱 뜨지 않으면 여러분 깨갱입니다. 손절하고 나면 절대 손이 안 나가 올라가도. 야,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뭐 맨날 뭐 차트 보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배짱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차트를 보면서 손절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손절을 잘해야 부자가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계좌 한번 보자 그래봐. 100억짜리 없어.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금융주 좋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종목군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올해 상반기 때. 그 다음에